저는 이연숙, 올해 61세입니다. 아들 준호가 결혼한 지 이제 5년째예요. 며느리 지은이와의 관계를 돌아보면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는 처음엔 괜찮았어요. 지은이는 밝고 예쁘고 아들한테 잘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결혼식 날 지은이가 웃으며 인사했을 때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낀 건 명절 때였어요. 설날이었는데 지은이네 친정에는 오전 일찍 가서 저녁까지 있다가 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오후 7시쯤 우리 집에 도착한 아들 부부. 저는 아침부터 준비한 음식을 데우며 반갑게 맞았어요. 이제 왔어? 배고프겠다. 어서 앉아서 먹어. 네, 어머니. 근데 저희 친정에서 많이 먹어서 배가 좀 불러요. 지은이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표정은 그렇게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준비했는데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준호가 며느리를 설득했고 결국 형식적으로 몇 숟가락 먹고는 피곤하다며 일찍 갔어요. 뭔가 섭섭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친정이 그리울 수도 있지. 나도 결혼 초기엔 그랬으니까. 그런데 추석 때도 다음 설날 때도 똑같더라고요. 친정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시댁에는 저녁에 잠깐. 여보, 이상하지 않아?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뭐가? 지은이가. 친정에는 하루 종일 있는데 우리 집에는 한두 시간만 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친정이 더 편하니까.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 남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9세대 시어머니처럼 구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 후로도 계속 미묘한 차이들이 느껴졌어요. 어버이날이 있던 해였어요. 저는 카네이션 한 송이와 함께 문자를 받았어요. 어머니,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지은 준호 올림. 그런데 우연히 지은이 SNS를 보게 됐어요. 친구가 지은이가 SNS에 재미있는 거 올렸다며 보여줘서요. 사진 속에는 지은이 친정 부모님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 기념 호텔 뷔페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친정 부모는 호텔 뷔페인데 시부모는 문자 한 통이라고? 여보, 이거 봐.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남편도 표정이 굳었어요. 좀 그렇긴 하네. 그렇긴이 아니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준호한테 말해볼까? 아니야. 괜히 아들 부부 사이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냥 참자. 저는 그렇게 또 참았어요. 그런데 생일 때도 차이가 확연했어요. 지은이 엄마 생일이었던 날 지은이 SNS에는 이런 사진이 올라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최고급 한정식으로 모시기. 사진 속에는 럭셔리한 한정식 집과 행복해하는 친정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제 생일 때는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저희가 바빠서 못 갈 것 같은데 이걸로 맛있는 거 드세요. 지은이가 5만 원권 상품권 하나를 카톡으로 보냈어요. 저는 그 상품권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정 엄마 생일은 한정식 집에 가족이 다 모여서 축하하는데 시어머니 생일은 상품권 하나라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죄송해요. 이번 주가 너무 바빠서. 준호가 미안해하며 전화했어요. 괜찮아. 바쁜데 무슨. 엄마는 괜찮아.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혼자 상품권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남편 생일 때도 비슷했어요. 지은이 아빠 생일에는 아들 부부가 직접 찾아가서 저녁 식사 대접하고 선물도 백화점에서 산 비싼 걸로 준비하더라고요. SNS에 사진도 올리고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그런데 우리 남편 생일에는요? 아버지 생일 축하드려요.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밥 사드릴게요. 전화 한 통이었어요. 선물도 없고 방문도 없고 남편은 괜찮은 척 했지만 저는 남편 표정에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지 뭐. 바쁜데 어쩌겠어.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친정 부모와 시부모를 대하는 마음의 차이가 너무 확연했어요. 어느 날 지은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 지은이 대학 동창인데요. 지은이가 요즘 연락이 안 돼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요. 아니, 지은이 잘 있어. 왜? 아, 다행이네요. 사실 지은이 SNS 보니까 친정 부모님이랑은 자주 만나는데 시댁 얘기는 별로 없어서 혹시 시댁이랑 사이가 안 좋은가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구나. 지은이가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소홀히 하는 걸. 아니, 우리는 괜찮아.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창피했어요. 명절이 지나갈 때마다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졌어요. 지은이는 친정 부모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시댁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친정 부모 선물은 백화점 명품인데 시부모 선물은 온라인 최저가 상품이었어요. 친정 부모와는 해외여행도 가는데 시부모와는 국내 당일치기도 안 가더라고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아, 이건 단순히 친정이 편해서가 아니구나. 지은이는 진짜로 친정 부모만 부모라고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해야 하는 의무 같은 존재구나.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둘이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지은이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걸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대. 시댁은 그냥 의무로만 생각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요즘 시대가 이런 건가? 아니면 지은이만 유독 심한 건가? 그리고 가장 서운한 건 아들 준호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준호도 알 거예요. 아내가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는 걸.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내 편만 들거나 아니면 못 본 척하거나 어느 쪽이든 엄마한테는 상처예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서러움을 느낄 줄 몰랐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혼 3년째가 되던 해 지은이의 친정 방문 횟수를 세어봤어요. 한 달에 거의 매주 갔더라고요. 여보, 지은이가 이번 주도 친정 간대.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맞아. 매주 가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집에는 언제 왔지? 남편 말에 저는 달력을 다시 봤어요. 마지막으로 온 게 2달 전이었어요. 매주 친정은 가는데 시댁은 2달에 한 번? 준호야, 엄마야. 저는 용기 내어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네, 엄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아,
이번 주는 지은이가 친정 가기로 했어서요.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제가 회식이 있어서 그 다음 주에 갈게요. 그 다음 주가 왔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도, 다다음 주도 핑계는 항상 있었어요. 바쁘다, 피곤하다, 약속이 있다. 하지만 SNS를 보면 지은이는 친정에는 매주 가고 있었어요. 이번 주도 친정 와서 엄마표 음식 먹기, 아빠랑 동네 산책, 엄마가 해준 반찬 잔뜩 받아가기, 매주 올라오는 친정 방문 인증. 그런데 시댁 방문은 2달에 한 번, 아니,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외식이었어요. 지은이는 친정 부모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시켰어요. SNS에는 맛집 사진이 끊이지 않았어요. 부모님 모시고 오마카세, 엄마 아빠랑 한우 맛집, 부모님과 함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한 달에 최소 4번 비싼 식당에서 친정 부모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머니, 저희가 다음 달에 시간 나면 한번 뵈러 갈게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와서도 집에서 제가 차린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외식은커녕 배달 음식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어느 날 참다 못해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가끔은 밖에서 밥 먹고 싶기도 해. 네, 왜요?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는데. 그래도 가끔은 엄마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외식 자제하고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데 친정 부모는 매주 외식시키면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지은이 엄마 생일이 다가왔어요. 일주일 전부터 지은이 SNS에는 준비 과정이 올라왔어요. 엄마 생일 선물 뭐가 좋을까? 명품 가방 아니면 명품 시계 고민 중. 결국 둘 다 샀다. 그리고 생일 당일. 엄마 생신 축하해요. 호텔 뷔페에서 가족 모임. 사진 속에는 5성급 호텔 뷔페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지은이네 가족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제 생일이 2주 후였거든요. 혹시 나도. 아니, 기대하지 말자. 실망만 크니까. 2주 후 제 생일이 왔어요.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어요. 점심때도 오후에도 저녁 7시쯤 되어서야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전화도 없고 방문도 없고 선물도 없고 30분 후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바쁜데. 다음에 꼭 밥 사드릴게요. 다음은 언제일까요? 그 다음은 또 언제 오나요? 저는 남편과 둘이서 배달 음식으로 생일을 보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요리를 못해서. 남편이 미안해했어요. 괜찮아. 이것도 맛있어. 하지만 맛이 없었어요. 음식 맛이 아니라 마음이 씁쓸했어요. 지은이 엄마는 5성급 호텔 뷔페에 명품 선물까지 받았는데 나는 문자 한 통이라니. 며칠 후 동네에서 지은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친정 부모 댁에서 나오는 길이었나 봐요. 지은아, 친정 다녀오니? 네, 엄마가 반찬 해주신다고 해서요. 그래, 자주 오는구나. 네, 주말마다 와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나도 혼자 있는데, 나도 심심한데. 그래, 효녀구나. 친정 부모님 잘 모시고. 감사해요, 어머니. 그럼 전 먼저 갈게요. 바빠서요. 지은이는 서둘러 갔어요.
시어머니랑은 1분도 같이 있기 싫은 듯이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지은이 만났어. 그래. 뭐라고 하던? 친정에 주말마다 간대. 엄마가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까봐. 우리도 심심한데 말이야.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지은이 SNS를 또 봤어요.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상처를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엄마가 해준 음식이 최고.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친정이 천국. 댓글에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지은아, 너 진짜 효녀다. 부모님 복 터지셨네. 우리 엄마도 저렇게 해드려야 하는데. 저는 댓글을 보다가 손이 떨렸어요. 효녀? 지은이가 효녀라고? 친정 부모한테만 효녀지 시부모한테는 아니잖아. 다음 날 친한 친구 경희가 전화했어요. 현수가 너희 며느리 SNS 봤어? 봤어. 친정 부모한테 정말 잘하더라. 부럽다. 너희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사실대로 말하기도 창피했어요. 뭐? 그렇지. 부러워. 우리 며느리는 친정도 시댁도 똑같이 소홀해. 경희의 말에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똑같이 소홀한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것보다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어요. 준호야,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엄마, 이번에는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작년에도 친정에서 지냈잖아. 올해는 우리 집에서. 엄마, 장모님이 혼자 계셔서. 내년에는 꼭 어머니 댁에서 할게요. 내년이 왔지만 똑같았어요. 또 친정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결국 명절도 친정 중심이었어요. 추석 당일 지은이 SNS에는 친정 가족들과 행복하게 웃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우리 가족 추석 한가위. 사진 속에는 준호도 있었어요. 지은이네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저와 남편은 그날 둘이서 간단하게 차례를 지냈어요. 여보, 우리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래. 명절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 그날 저녁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응, 잘 보냈어. 죄송해요. 내년에는 꼭. 괜찮아. 너희들 편한 대로 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기대하면 실망만 크니까. 어느 날 지은이 친정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은이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SNS에는 병문안 인증이 올라왔어요. 아빠 쾌차 기원. 병원에서 간호 중.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입원했어. 네. 어디가 안 좋으세요? 폐렴이래. 며칠 입원해야 한대. 아, 그럼 제가 주말에 한번 갈게요. 주말이 왔지만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 친정 엄마 생일이라고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오늘 장모님 생신이어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친정 아버지 퇴원이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이 퇴원할 때까지 아들 부부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괜찮아. 바쁜데 뭐.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여보, 우리 자식한테 뭐야? 남편의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우리는 뭘까요? 아들한테, 며느리한테, 필요할 때만 찾는 편의점, 형식적으로만 대하는 의무.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음도 비처럼 축축하게 젖어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휴대폰을 보다가 지은이 SNS에 올라온 게시물을 봤어요. 부모님 유럽 여행 선물. 사진 속에는
여행사 팸플릿과 항공권이 보였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남편도 놀랐어요. 유럽 여행? 이게 얼마짜리인데? 최소 1,000만 원은 들겠지. 허? 우리는 한참 동안 그 게시물을 봤어요. 다음 날 지은이 SNS에는 인천공항 사진이 올라왔어요. 부모님 유럽 여행 보내드리기 효도 여행 다녀오세요. 사진 속에는 설레는 표정의 지은이 친정 부모님과 배웅하는 지은이와 준호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도 저기 있네. 남편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응, 있네. 1,000만 원짜리 유럽 여행을 선물로 주다니. 그런데 우리한테는 명절에 5만 원짜리 상품권도 아까워했는데. 며칠 후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다음 주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응, 그래. 죄송한데 이번 달 지출이 너무 많아서 선물을 제대로 준비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케이크만 가져갈게요. 이해해 주세요. 이번 달 지출이 많아서 친정 부모 유럽 여행 보내느라 지출이 많아서 시어머니 생일 선물은 못 사겠다는 말이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더니 남편도 다 들으셨나 봐요. 여보, 알았어. 괜찮아. 케이크라도 가져온다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제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은이 SNS에는 유럽 여행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엄마 아빠 파리에서 베르사유 궁전 투어, 루브르 박물관 관람.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와, 진짜 효녀다. 부모님 복 터지셨네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지만, 효녀? 정말 효녀일까? 친정 부모한테만 효녀지, 시부모한테는 아니잖아. 드디어 제 생일날이 왔어요. 오후 4시쯤 아들 부부가 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은이가 작은 케이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저렴한 케이크였어요. 고마워.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지출이 많아서.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우리는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켰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준호와 지은이의 목소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마음이 없는 노래 같았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먹는데 지은이가 계속 핸드폰을 봤어요.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에요.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친정 어머니? 네, 유럽에서요. 사진 보내주시네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 시어머니 생일 자리인데 친정 엄마 유럽 여행 사진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 참았어요. 또 참았어요. 그래, 재미있게 다녀오시나 보네. 네, 정말 좋아하세요. 1시간도 안 돼서 그들은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네, 지은이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렇게 또 떠났어요. 제 생일에 1시간도 함께하지 못하고 남편과 저는 남은 케이크를 보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이제 익숙해.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절대로. 다음 날 동네 친구 경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수가 어제 생일이었지? 축하해. 응, 고마워. 아들 왔어? 응, 왔다 갔어. 그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 집에서 케이크 먹었어. 케이크만? 외식은 안 했어? 응.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현수가, 너희 며느리 SNS 봤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뭘?
친정 부모 유럽 여행 보내줬던데. 1,000만 원은 들었을 텐데. 봤어. 그런데 너는 케이크만? 현수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경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나도 알아. 나도 이상한 거 알아. 현수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무 차별하잖아. 그래도 아들 때문에. 아들은 내 편이야? 아들도 아내 편만 들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친구 미숙이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현수가, 나 미숙이야. 너희 며느리 SNS 봤는데. 또 같은 이야기였어요. 친정 부모는 유럽 여행 보내주면서 시부모 생일은 케이크만? 이건 너무하지 않아? 그래. 나도 알아. 현수가, 동네에서 다들 얘기해. 너희 며느리가 친정만 챙긴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창피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미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현수가,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이렇게 살면 안 돼.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있었나?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뭘? 지은이 문제 말이야.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도 아들 때문에. 아들은? 아들은 우리 편이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보, 솔직하게 생각해봐. 준호가 우리 편 들어준 적 있어? 없네. 맞아. 항상 지은이 편만 들잖아. 우리가 서운해도 바쁘다, 이해해달라고만 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 너무 창피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면 아예 포기해야 할까? 며느리한테 기대하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거리를 둬야 할까? 새벽 2시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지 않겠다고.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그 달빛 아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바뀔 거예요. 나부터 바뀔 거예요. 며느리가 바뀌길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할 거예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경희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나 상담 좀 받고 싶어. 무슨 상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서는 답이 안 나와. 그래, 내가 아는 상담사 선생님 있어. 가족 문제 전문이야. 언니, 나 이제 정말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그래, 현수가.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 다행이야. 상담을 받으러 가는 길 저는 각오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61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자존심을 찾을 거예요.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이걸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아들 때문에. 어머님, 아드님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네. 그럼 아드님도 문제의 일부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깨달았어요. 준호도 공범이구나. 며느리만 나쁜 게 아니라 아들도 똑같이 나쁜 거구나. 어머님,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어머님의 감정과 자존심도 중요해요.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에 아들 부부를 만나면 솔직하게 다 말하겠다고. 일주일 후 지은이 친정 부모가
유럽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SNS에는 환영 파티 사진이 올라왔어요. 부모님 무사 귀국 환영 파티, 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족들이 모여 축하하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다음 주에 병원 검진 가야 하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병원? 어디 아파? 아니에요. 정기 검진인데 혼자 가기 좀 그래서요. 지은이는? 지은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이번 주말에 너희 집으로 갈게. 네? 갑자기요? 응.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알겠어요. 올게요. 그 주말,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 집으로 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어서 오세요. 지은이가 반갑지 않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도 돼?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봐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야, 지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어머니.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준비했던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시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부모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대해야 하는 사람? 지은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5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준호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너도 들어. 지은이가 친정 부모랑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지? 그게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지.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지은이 SNS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은아, 이게 뭐니? 친정 부모 유럽 여행 1,000만 원? 지은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제 돈으로 한 거예요. 그래, 내 돈이지. 근데 우리 생일에는 케이크 하나가 전부였지? 어머니, 그때 정말 지출이 많아서 친정 부모 여행 보내느라 지출이 많아서 시어머니 생일은 케이크 하나로 때운 거지.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지은아, 너 친정 부모는 매주 외식시키지? 한 달에 최소 4번. 한 번에 10만 원씩 쓰면 한 달에 40만 원. 1년이면 480만 원이야. 어머니가 제 SNS를 보셨어요? 봤어. 동네 사람들도 다 봤어. 너희 며느리가 친정만 챙긴다고 다들 얘기해. 지은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제 부모님이니까요. 우리는 부모가 아니야? 그 질문에 지은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은아,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를 부모라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대해야 하는 남이라고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해봐. 친정 부모님이 더 소중한 건 사실이에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그래, 알았어. 친정 부모가 더 소중하지. 근데 지은아,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를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돼? 무시한 적 없어요. 무시 안 했어? 명절 때 친정은 하루 종일 있고 시댁은 1시간. 친정 부모 생일은 호텔인데 시부모 생일은 문자. 이게 무시가 아니야?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친정 부모님이 더 편하고 더 좋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편하고 좋은 건 알아. 근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저 나름대로 예의는 지켰어요. 예의? 남편 아버지가 입원했는데 한 번도 안 온 게 예의야? 지은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때 지은이가 정말 바빴어요. 바빴어?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퇴원할 때는 회사 조퇴하면서 갔더라.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야, 너도 문제야. 아내가 이렇게 차별하는 걸 알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너도 편한 거지? 아내가 친정만 챙기니까 너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22년 동안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요, 엄마.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하면 왜 이래? 감사하면 왜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만 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나도 한마디 할게. 네, 아버님.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 나도 내 부모님 모시고 살았고, 처가 식구들도 챙겼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은이는 다르더라고. 친정만 챙기고 시댁은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아버님, 내가 입원했을 때 알았어. 아, 이 며느리는 나를 아버지로 안 보는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반성해.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 친정 부모처럼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게 아니야. 최소한의 존중을 하라는 거지. 제가 소리쳤어요. 존중? 제가 어디가 존중 안 했어요? 생일에 케이크 하나 들고 와서 1시간 있다가 가는 게 존중이야? 그래도 갔잖아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아, 나도 누군가의 딸이야. 나도 부모한테 사랑받고 자랐어. 근데 이제는 며느리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눈물이 났어요. 나도 존중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근데 너한테는 그냥 의무인 거지. 형식적으로만 대하면 되는 사람인 거지. 어머니, 이제 알겠어. 너한테 우리는 부모가 아니야. 그냥 남이야.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그렇게까지? 이게 사실이잖아.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했어야 하는데. 조율? 조율할 게 뭐가 있어? 내 아내는 친정 부모만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우리 이제 갈게. 엄마. 준호야, 엄마 말 잘 들어. 앞으로 우리는 거리를 둘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도 따로 보낼 거고 생일도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할 거니까. 엄마,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손주도. 나중에 내가 아이 낳으면 엄마한테 육아 부탁하지 마. 안 도와줄 거니까. 지은이가 놀라서 쳐다봤어요. 어머니. 지은아, 너는 내 친정 엄마한테 부탁해. 나는 이제 남이니까.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됐어. 이미 5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줬어. 현관문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준호야, 지은아.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엄마. 앞으로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 엄마도 연락 안 할 거니까.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준호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서 남편을 봤더니 남편도 울고 계셨어요. 여보, 잘한 거죠? 잘했어. 당신 정말 대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걸 다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제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아들한테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지 않았어요. 며느리 SNS도 보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시작했어요. 현수가 우리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 시작했는데 같이 갈래? 경희 언니가 제안했어요. 좋아, 가자. 61세에 처음 시작한 요가였지만 재미있었어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그리고 동네 봉사 모임에도 가입했어요.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 배달하는 봉사였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 할머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요. 천만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남을 도우면서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느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준호예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간단하게 답장했어요. 미안하지만 안 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끼리 잘 살아.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났을 때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알았어. 사과는 받을게. 어머니, 다시 예전처럼.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 어머니, 지은아, 너는 내 친정 부모님이랑 잘 지내. 나는 이제 상관없어. 어머니, 제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 거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산책을 했어요.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수다도 떨고 문화센터에서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요즘 정말 밝아졌어.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치? 나도 그래.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아들 생각은 안 나? 나지. 근데 그리워하는 거랑 눈치 보는 건 달라. 정말 그랬어요. 아들은 그리웠지만 더 이상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준호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준호예요. 왜? 엄마, 지은이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주라니. 그래, 축하해. 엄마, 지은이가 출산하고 나면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역시나. 안 돼. 네. 나는 못 도와줘. 지은이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해. 하지만 장모님도 일하시고. 그럼 산후도우미 쓰든지 산후조리원 가든지 해. 엄마, 준호야, 내가 그날 뭐라고 했지? 손주 육아 안 도와준다고 했잖아. 엄마, 제발요. 지은이가 정말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건 너희 문제야. 나는 이제 상관없어. 엄마. 그리고 말이야, 나도 이제 바빠. 봉사활동도 하고 수업도 듣고 손주 볼 시간 없어.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정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요. 괜찮아? 손주인데. 괜찮아. 내가 도와주면 또 당연하게 생각할 거야. 그래도, 여보, 나는 이미 22년 동안 아들 키웠어. 이제 손주까지 키울 의무는 없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당신 대단해. 8개월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준호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엄마, 손녀 태어났어요. 이름은 서연이에요. 축하해.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다. 엄마 한번 보러 오실래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나중에 시간 나면. 실제로 저는 바빴어요.
그날은 봉사활동 일정이 있었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럴 거야. 육아가 원래 힘들지. 어머니, 혹시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안 돼. 어머니, 제발이요. 저 미칠 것 같아요. 산후도우미 써.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럼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해. 친정 엄마도 일하세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어머니, 지은아, 너 기억나? 내가 입원했을 때 한 번도 안 왔잖아. 근데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 너는 내 부모만 부모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내 부모한테 부탁해.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준호가 직접 찾아왔어요.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지은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준호야, 앉아. 저는 차를 내오며 말했어요. 엄마도 너 키울 때 힘들었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 혼자 다 했어. 엄마, 지은이도 할 수 있어. 해야 하고. 하지만 엄마, 손주잖아요. 손주는 너희가 낳기로 결정한 거야. 엄마한테 허락받고 낳은 거 아니잖아. 엄마,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너희야. 5년 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근데 이미 늦었어. 엄마, 준호야, 엄마는 이제 행복해. 봉사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희 없이도 잘 살아. 엄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 사랑해. 근데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아. 준호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은이 친정 어머니가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손주를 돌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수가 너희 며느리 친정 엄마가 회사 그만뒀대? 경희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 나는 몰랐어. 손주 돌보느라 그랬대. 너는 안 도와줘? 안 도와줘. 나는 내 인생 사는 중이야. 잘했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던 애들이야. 지은이 친정 어머니가 손주를 돌보느라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어도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딸이 힘들다니까 도와주기로 한 거. 나는 도와주지 않기로 선택한 거고, 2년이 지났을 때 명절이 왔어요. 엄마, 이번 설날에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엄마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네? 명절에 여행을요? 응. 명절에 뭐 어때? 엄마도 쉬고 싶어. 하지만, 준호야, 너희는 너희끼리 지내.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할게. 그 설날, 저는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갔어요. 현수가 명절에 여행 오니까 더 좋다. 그치? 사람도 적고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친구들과 행복하게 웃는 제 모습을. 준호가 그 사진을 봤나 봐요. 나중에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SNS 봤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응, 행복해. 엄마, 저희는요?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 각자 알아서. 3년이 지났을 때 지은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둘째 가졌어요. 그래, 축하해.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안 돼. 나는 바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어요. 이제야 알았구나. 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알았어. 사과는 받을게. 근데 도와줄 수는 없어. 어머니, 지은아,
너 친정 엄마 힘들다며? 직장도 그만뒀다며? 네.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산후도우미를 쓰든지 해. 어머니, 제발. 지은아,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선택했어. 너희 없이도 행복한 인생. 전화를 끊고 남편을 봤어요. 여보, 내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당연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도 손주인데, 손주는 너희 부모가 키우는 거야. 할머니가 키우라는 법 없어. 현재 저는 64세가 되었어요. 준혼의 가족과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만나요. 명절도 따로 보내고요. 손주들은 가끔 사진으로만 봐요. 직접 만나는 건 1년에 한두 번? 그래도 괜찮아요. 제 삶이 충만하니까요. 요가 강사 자격증도 땄고 봉사 모임에서는 리더를 맡고 있어요. 친구들과는 분기마다 국내 여행을 가고 남편과는 매일 저녁 산책을 해요. 어제 동네에서 지은이를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니, 지은아, 잘 지내니? 네. 어머니는요? 나, 잘 지내지. 요즘 바빠서 정신없어. 어머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뭘?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거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구나. 근데 지은아, 이미 늦었어. 어머니, 나는 이제 행복해. 너희 없이도. 그러니까 너도 너 인생 열심히 살아.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지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4세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아, 나 정말 행복하구나.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아들 걱정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구나. 오늘 저녁에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가요. 다다음 주에는 봉사 모임 워크숍이 있고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쁘고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후회하냐고요? 전혀요. 손주를 못 본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예요. 부모도 자신의 인생이 있고 자신의 행복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64세, 늦었지만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